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13일 금요일에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오늘 13일 금요일입니다. 자, 13일 금요일이지만 행복하게 불운을 다 떨쳐내시고 좋은 금요일이 불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마 애들 집에 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는 불금을 즐기러 나갈 텐데. 네. 저도 집에서 한잔 해야죠.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공사 주먹구구식 청약 운영에 특별공급 당첨 무더기 취소. 좀 쇼킹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 되신 분들이 이 무더기 취소가 나게 생겼대요. 이 왜냐 했더니 시공사가 주먹구구식 청약 운영을 했다. 이게 특별공급 제도가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긴 부분들 있잖아요.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다가구 특별공급이든 뭐 다양한 특별공급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이 바뀌면 이렇게 문장으로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다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물어서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법들 보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행태라든가 어떤 규정들이 변화되는데 굉장히 짧은 몇 개의 단어들 문장으로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의 행동을 어떻게 규정하겠다는 거야 라는 게 명쾌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나를 일일이 다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뭐 여기도 결국은 이제 비슷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여기도 특별공급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냐면 자, 내용을 볼게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의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순위로 뽑히도록 했는데 시공사들이 일반 공급할 때는 이 내용을 적용한 반면 즉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 대상으로 당첨자를 정한 반면 기관 추천 등 일부 특별 공급에선 누락한 것이다. 모든 특별 공급이 아니라 이제 일부 기관 추천 등의 일부 특별 공급도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있고 다자녀 특별 공급도 있고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관 추천이라든가 뭐 장애인 이거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좀 다른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특별 공급 대상자를 정할 때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그런 모든 이런 부분에다도 다 똑같이 특별공급 요건에도 특별공급에도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요건을 해석을 내렸고 그 다음에 주택협회에도 전달을 했는데 보면 이제 그런 부분 상관없이 지키지 않아서 당첨자를 정한 내용이 있고 요번에도 이제 밝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특별공급 당첨이 됐지만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추후에 문제가 됐다는 거야. 당첨자 발표는 해서 자기는 당첨자가 됐고, 심지어는 이제 계약금까지 납부를 했는데, 일단 계약금 납부하고 계약서 쓰러 와야 되는데,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좀 계약 보류 통보들을 하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DH자의 개포, 올해 최대 분양이었다고 할 수 있죠. 최고로 먹을 게 많은. 여기서도 지금 이 해당 사례가 10여 건 이상 된다고 하고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 이게 건설회사 잘못이긴 한데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건설사 문제다. 근데 그리고 또 보면 일부 분양단지의 모집 공고에서는 특별공급 요건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뭐 1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이냐 이런 책임 소재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통장이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공사 실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타 분양단지 당첨 기회를 날리는 등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지금 그래서 국토부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사자분들한테는. 근데 문제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두 개의 단지, 요번에 분양했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랑 DH자의 개포 얘기인데, 투기과열지구 이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그러니까 작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분양한 단지들 중에서도 지금 해당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계약금 납부하고 이미 계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 이게 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이런 건설회사가 괜찮다라고 해서 청약했다가 지금 당첨 취소되고 한 이 사람들은 이 억울한 거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좀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기사를 얼마 준비 안 했어요. 별로 읽을 만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오늘은 짧게 읽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잘 나가는 한남 뉴타운 일단 암초의 사업이 급제동이다. 이데일리 신문에서 낸 기사인데요. 한남 뉴타운은 5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에 뉴타운으로 지정됐죠. 2차 뉴타운으로. 근데 2009년에 가서야 무려 한 6년 지나고 나서야 재정비 촉진 지구로서,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들을 다 받았어요. 촉진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남 1구역 쪽 같은 경우는 이태원역을 끼고 있는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집권 해제가 됐어요. 왜 해제가 됐냐? 이게 구역 지정 받고 나서 추진위까지는 승인을 받았는데 50% 동의까지는 나왔는데 이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못 채우고 그렇게 가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조합 설립이 안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멈춰섰죠. 그 다음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 있는데 이제 한강변에 있는 구역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구역이고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태원역에 가까이에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한남 2구역 쪽도 가보면 상권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개발 사업에 별로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지주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일부 재척한다든가 좀 큰 틀에서의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 기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구역별로 얘기가 있는데 한남 2구역은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 이제 한남 2구역 안에는 여기 보면 보광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학교를 좀 밑에 쪽으로 옮기고 이전하고 이렇게 해서 뉴타운 사업을 가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된 건 뭐냐면 학교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이제 이거 같은 구역 안에서 위치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면 토지를 옮기잖아요. 대토한다 그러거든요. 환지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토지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 학교 짓는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짓는 비용을 조합에서는 우리는 다 못 낸다. 이제 비용 어떻게 낼 거냐 이 부담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몰라. 지금 여기 보면 그래요. 조합에서는 서울교육청과의 협상이 장기화되자 용산구청에다가 교육영향평가 심의신청 취하 공문을 제출했다. 학교를 이전하지 않으면 교육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보광초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재정비 촉진 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만큼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학교를 그냥 안 옮기는 형태로 이 교육영향평가 받는 데 있어서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이 비용을 니네가 제대로 내지 않으면 교육영향평가 이거에 대해서 결과를 어떻게 원하는 대로 안 주겠다. 이제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냥 학교 안 옮기고 그냥 할래요. 했더니 그러면 재정비 촉진 계획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학교가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해서 구역 지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하려고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죠. 학교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아파트 동배치를 할 거냐 등의 큰 틀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용적률에서부터 어떻게 적용될지.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안에 바꾸면 빨리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 구역도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것 같다는 게 하나고. 3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한남 3구역은 항상 언론에서 제일 많이 비춰지는 곳이에요. 한남 뉴타운에서 물건이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이고 그래서 거래량도 되게 한남 뉴타운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60% 이상은 거의 한남 3구역에 물건이 거래됐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물건 개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선도해가는 구역인데 그런데 사업 속도도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조만간 받을 거다. 건축심의 받았죠.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조만간 받을 거다. 뭐 이제 그 다음 단계 갈 거다. 맨날 얘기 나오고 예전에 작년에 기사 읽을 때 뭐 2019년 분양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리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한남 3구역도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왜 늦어질 것 같으냐 봤더니 야 이것도 좀 되게 황당해요. 진짜 황당해. 왜 황당하냐면 여기 있네요. 예. 건축심의 통과 당시 제출했던 공부상 사업 면적과 실제로 측량한 사업 면적이 1274.1제곱미터 차이가 난 것이 원인이다. 이 1274제곱미터면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땅 면적이 다르니까 원래 측량했던 거랑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 땅 면적이 다르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땅이 그만큼 많거나 적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짓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측량한 거에 따라서 하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량한 내용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용산구청에서 의견을 줬나 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당초 조합은 사업 시행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과 사업 시행인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용산구청의 의견에 따라 먼저 촉진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럼 촉진 계획 변경이라고 한 건 다시 앞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업 시행인가 받고 다시 사업 시행인가 접수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한남 3구역도 시간이 좀 결국 우리 거 먼저 해주세요. 급행이 안 되잖아요. 예. 다른 재개발 구역들 이런 데에서도 촉진 계획 변경은 구청 소관이 아니라 결국 서울시청에서 한남 2구역도 서울시 다시 가가지고 서울시장의 촉진 계획 변경 도장 받아갖고 와야 되는 거고 한남 3구역도 서울시 가서 촉진 계획 변경 도장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고요. 한남 4구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기사에서 보면 조합의 어떤 조합 자체, 그러니까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한남 4구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부정 이런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결국 조합장 또는 이제 사업 임원들이 결국 사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당사자가 이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져 있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지도부 공백에 따라서 결국 사업이 가는 모양새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한남 5구역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남 5구역의 경우도 조합장 등을 선출했던 임시총회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 사업이 올 스톱된 상태다. 한남 5구역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정하고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조금 이런 이슈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가는 구역이 2개. 그 다음에 촉진계획 변경을 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구역이 2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남뉴타운 사업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 진짜 재개발 사업이 이 정비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지어놓은 아파트야 그냥 집 젖어 있으면 땡이지만 정비 사업은 이 아파트를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내 집 그냥 나 혼자 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재산을 갖다가 이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도 많고 이런 내부 변수도 많고 그래서 정말 생각하시는 것처럼 녹록한 어떤 사업이나 투자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한 가지 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 자, 이 뭐예요? 부동산 TV 카페죠? 예, 부동산 TV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자, 사실 작년에 만들었는데 제가 홍보는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올렸더니 가입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61분이 모여 계세요.
많이들 좀 와주세요. 자, 카페, 제가 이 영상 찍는 내용들도 올려드리지만, 부동산 TV에서 언급하는 여러 이슈들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이 카페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저께 뭐 있었어요? 반포 아파트지구, 서초 아파트지구, 그러니까 반포지구, 우면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안이 나왔다. 그런 얘기들 짤막하게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다뤄볼 만한 이슈에 보면, 짜잔, 제가 찾아서 올려놨어요. 자,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공람 공고. 여기 와서 보시면, 요거 딱 누르시면, 이 내용이 404페이지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포 아파트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계획안. 또는 한편으로는 이제 서초 아파트지구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 내용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게끔 뭐 이런 자료실 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는 뭐 의견 나누실 거 있으시면 여기 나눠주시면 회원분들끼리 부동산 TV 구독자분들께서 의견 나눠주시면 뭐 말씀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올해는 이 부동산 컨텐츠들 좀 다양한 이슈의 컨텐츠들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도 그러니까 이 영상이나 소리로 듣는 어떤 그런 내용 말고 이외의 부분들은 이 부동산 TV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가입하셔서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이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 시간 또 잠깐 나는 번개팅처럼 실시간 방송도 또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잘 봐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